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른 분들도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고 하잖아요. 저도 그런 편인데요. 특히나 저는 이제 배달 음식을 좀 많이 시켜 먹는 편이에요. 가족들이랑 사는데도 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건지, 내가 버는 거 내가 써야지 뭐, 아니면 뭐 내가 또 벌려고 쓰는 거지 뭐,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저는 돈을 많이 쓰는 편이라기보다는 돈이 좀 자꾸 새는 스타일이거든요. 이번에 돈을 더 받은 것 같은데 왜 돈이 없지? 이런 편이어서 이제 제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은 배달 같은 거를 조금 이제 줄여보자 라는 의지로 지금 이제 현금 생활을 내일부터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제가 내일부터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일이 제 월급날이기 때문이고요. 월급날을 기준으로 저는 항상 이제 매달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하루에 이만큼 쓸 수 있겠구나, 하루에 이만큼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요. 다른 분들처럼 막 주중에 출근하고 주말에 쉬고 이러는 제가 직업이 따로 아니어서 오히려 제 근무에 맞춰가지고 이 근무 때 이거 하고 저 근무 때 저만큼 쓰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훨씬 더 헷갈릴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냥 하루에 얼마씩 쓰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장 심플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. 이게 사실은 제가 이거 켜기 전에 미리 다음 달에는 얼마 쓸 수 있지? 하고 이렇게 좀 계산을 해봤어요. 근데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지금 만약에 내가 생각한 대로 돈을 받는다면 하루에 3,000원씩 밖에 못 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내가 진짜 당장에 좀 이번 달이라도 이렇게 쪼여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제 계속 카드 생활이 이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진짜 시작하자 의지를 다잡는 마음으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. 내일 월급날이어서 내일 월급 받으면 이제 정확하게 계산해서 돈 분배하고 하는 다른 분들이 하는 그런 것까지 다 해볼 예정이고요. 일단 오늘은 이 정도 받아서 이만큼 쓰니까 하루에 이만큼 써야겠다 라는 거 그냥 대강만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 처음에 제 한 달 예산을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. 글씨가 좀 너무 작나요? 일단은 한 달 예산은 월급에서 자동이체로 나가는 고정비를 저는 한 달 예산으로 잡으려고 해요. 이제 그리고 저는 변동이 엄청 큰 직업은 아니긴 하지만 월급이 일정하지는 않아요. 변동성이 좀 있어요. 근데 그래봐야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, 4만원 정도긴 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 월급은 가장 최저 월급을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일단 자동이체로 나가는 고정비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적금이랑 제가 부모님 집에 살고 있어서 이제 엄마한테 진짜 쬐끔 생활비를 드려요. 그래서 그 생활비랑 그리고 제가 기부하고 있는 좀 단체가 있어가지고 기부금 이렇게 지금 자동이체로 나가는 거는 이렇게 3가지 항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, 그리고 이제 가장 적은 달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월급에서 고정비를 빼봤더니 한 달에 85만 6천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충 85만 6천 원으로 생활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, 이번 달에는
이게 좀 앞으로도 저는 워낙 변동사항이 좀 많은 사람이 아니긴 한데 이번 달에는 좀 변동사항이 있는 게 애초에 제가 이번 달에 월급이 한 50만 원 정도 더 나올 예정이에요. 그래서 이걸 믿고 미리 이제 쓰려고 했던 항목들이 좀 있어서 이거를 이번에 좀 빼줄 거고, 또 뭐 저금 말고 추가로 하던 거 뭐 이런 것들도 다 좀 여기 이번 달만 특수하게 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요거 먼저 조금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. 그럼 이번 달 특수에는 뭐가 있더냐? 일단은 제가 영어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 영어 시험을 신청을 해놨는데 아무래도 좀 제가 목표하는 점수가 이번에 나오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한 번 더 볼 수 있는 영어 시험 비용을 미리 준비해 놓자 해서 요게 30만 원 있고요. 그리고 또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차를 이제 엄마 아빠 거를 제가 쓰거든요. 물론 제가 혼자 쓰는 건 아니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쓰는 차인데, 그래서 주유비를 한 달씩 돌아가면서 주유비를 낼 때도 있고 더 많이 쓰는 사람이 낼 때도 있고 하는데, 이번 달에는 어머니께서 이제 저한테 내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주유비 10만 원 나가야 되고요. 그리고 제가 주택청약 넣을 때가 있는데 이번에 6만 원만 더 넣으면은 보통 막 어느 정도까지는 모아둬야 됩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어느 정도 이상이면 나중에 넣으면 돼요. 뭐 기준이 어느 정도 이것만 있어서 그냥 이번에 그거 맞추려고 이제 6만 원 나갈 예정이고,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카드값. 다들 이거 갚고 시작하시는 거 맞죠? 근데 이걸 갚고 시작하면 사실 진짜 생활비가 진짜 없거든요. 그래서 그래도 현금 생활을 이제 한다고 마음 먹었는데 카드 값을 안 갚고 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이 카드 값까지 생각을 하면 카드 값이 28만 8천 원이 있어서 요거까지 이번 달에 빼줄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번 달 특수가 아니라 그냥 고정비. 원래 얘는 어떻게 생활했는가? 원래 제가 고양이를 키워요, 저희 집이. 그래서 고양이 관련돼서 10만 원. 요거는 10만 원을 넣고 아예 막 병원 갈 때만 써야지 하고 모아놓는 돈이 아니라, 이거 막 어떤 달에는 사료를 막 사야 될 때도 있고, 어떤 달에는 모래를 사야 될 때도 있고, 어떤 달에는 병원에 가야 될 때도 있고, 뭐 간식이 떨어지는 달도 그때그때 다르고 해가지고 그냥 한 달에 10만 원씩을 제가 저금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꺼내 쓰는 돈이에요. 그래서 일단은 한 달에 10만 원씩 모으면서 또 여기서 쓰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고,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좀 가족 여행을 좀 가고 싶어 하셔가지고 환갑이면 엄마 여행 가고 싶다 하셔서, 그래서 이제 여행비 이거는 이제 이번 달에 생긴 거거든요. 이번 여행비 이거 10만 원씩 저금하려고 예정 중인 거고, 그리고 항상 제 주변에는 생일 되면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저도 항상 이걸 하다 보니까 이 돈도 꽤 크더라고요. 어떤 달에는 생일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안 쓰는 때도 있지만, 어떤 달에는 3-4명 분이 같이 막 생일이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나가는 돈도 상당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평균적으로 한 5만 원 정도 모아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이제 따로 모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제가 그 차를 같이 쓴다고 했잖아요. 근데 차를 그냥 같이 그 차만 타고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출퇴근하고 할 때는 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그렇게 해요. 그래서 이제 교통비, 일단 첫 달이어서 잘 모르겠어서 어느 정도 나는 잘 모르겠어서 최대로 한번 잡아주려고 하거든요. 요게 지금 찾아보니까 1,450원씩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왔다 갔다 해서 보통 한
4주 기준, 한 달 기준으로 저희 막 8번에서 8일에서 10일 정도 쉬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 30일 기준으로 22일 정도 간다 생각을 하면은 요게 한 63,80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.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많이 교통비를 내본 적은 없어서 이건 대충 6만 원으로 잡아주려고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원래 이제 IRP를 넣던 게 있었거든요. 이게 원래는 고정비였어요. 아까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 자동이체로 나가게 제가 해놨었는데 제가 지금 한 3, 4월 정도에 퇴사를 할 계획이 있거든요. 그래서 퇴사하게 되면 제가 IRP를 넣는 이유 자체가 사실 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소득공제였단 말이죠. 그래서 소득공제를 이제 내가 직장을 좀 오래 좀 쉴 거면은 굳이 이게 IRP를 그렇게 좀 넣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원래는 이걸 20만 원씩 했었어요. 그래서 원래는 이걸 안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동이체를 끊었는데 사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. 제가 뭐 3개월, 4개월 이렇게 장기로 쉴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한 달 쉬고 다시 일하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것도 이제 또 무시 못할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소득공제가 그래서 이거는 IRP에 안 넣고 그냥 따로 기타로 해서 모아만 놓으려고 해요. 모아놨다가 취직 만약에 해서 내가 좀 이번에 소득공제가 좀 걱정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모아놓은 돈을 다시 IRP에 넣어두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이제 비상금 5만 원까지도 하려고 했어요. 그리고 원래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월급이 막 엄청 고정적이진 않다고 했잖아요. 변동성이 조금씩 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원래 그 변동성 있는 돈도 제가 다를 저금을 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봐보세요. 원래 처음에 85만 6천 원 6천 원을 제가 생각했었는데 여기에서 이번 달에 50만 원이 더 들어온다고 했잖아요. 50만 원 했더니 85만 6천 원에 50만 원 더 했더니 135만 6천 원이 됐죠.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기 편하게 여기 보시면 이번 달 특수 여기에 30만원 10만원 6만원 28만 8천원 더 했더니 이게 74만 8천원이더라고요. 그래서 빼기 74만 8천원에 넘어가서 여기 10만원에 또 10만원에 5만원 6만원 20만원 했더니 이게 51만원 여기까지 했을 때 왜 제가 이 비상금은 더하지 않았는지는 뒤에 나와요. 51만원 했더니 5만 6천원에서 74만 8천원을 빼고 51만원을 뺐더니 9만 8천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. 이 비상금은 넣지도 못했어. 넣지도 않았는데 98,000원 이게 한 달이거든요. 그래서 98,000원에 이제 비상금을 할 수는 없어서 사실 이것도 깝깝하거든요. 근데 98,000원 그래 이게 사실 카드값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보통 한 평균적으로 한 4, 50 정도 쓰는 것 같은데 그냥 순수 생활비로 뭐 어쨌든 제가 막 그 정도 항상 썼던 것 같은데 카드값을 사실 안 뺐으면 또 그 정도 돈이었던 거긴 하거든요. 그래서 다들 원래 이렇게 첫 달은 이렇게 시작하시는 건지 너무 깝깝하지만 막막하지만
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이제 98,000원이면요. 98,000원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? 98,000원을 이제 이번 달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월급날 기준으로 다음 달 월급 전날까지 생활을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세보니까 이게 31일이더라고요. 그래서 98,000원을 31일로 나눴더니 하루에 3,612점 뭐 이렇게 나와요. 뭐 의미가 없어서 이제 감흥도 없어. 약 3,100원 정도 하루에 하루에 3,100원만 쓸 수 있다. 이게 첫 달이 없으면 그 다음 달엔 또 없잖아요.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. 사실 가장 베스트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번에 좀 성적을 잘 받으면 이제 아까 봤지만 30만 원이 세이브 되는 거거든요. 사실 이게 베스트긴 한데 이게 됐다면 제가 또 이렇게 짜놓진 않았겠죠. 아무튼 그렇고 사실 제가 이렇게 적은 돈으로 생활해 본 적이 정말 학생 때 말고는 없어서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내일 이제 월급이 나와봐야 확실해질 것 같아요. 그래도 일단 대충은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이것도 미리 다 사놨거든요. 그래서 얘네도 내일 이제 예산 나누고 하면서 어떻게 항목 나눴는지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